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몇 가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은 촉박한데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면, 자, 먼저 무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민사소송법이라는 무대. 자, 이 무대가 시작하고 끝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언제 시작해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또 한 가지 시점이 있어요. 소송 계속 시. 자, 소송 계속 시는 뭘까요? 소장 부분 피고에게 송다. 자, 두 가지 시점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 끝나? 판결 정번 송달 시. 자, 이건 하급심 얘기고요. 자, 상고심은 대법원인데, 상고심은 판결 선고시예요. 자, 이때 대충 끝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민사소송법의 문제예요. 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자, 자, 물론 소송 대리인 포함되죠. 당사자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게 민사소송법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절차의 흐름이라는 무대, 일종의 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의 무대, 큰 무대죠. 소송 전체.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소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민사소송법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민사소송법 배워야 될 대상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으로 공부하세요?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공부하시나? 그 언제 다 이해하시려고 그래요? 자,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는 좀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민사소송법은 대개 10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어요. 자, 이 10가지. 자, 이 10가지 중에서도 각 블록이 큰 게 있고 작은 게도 있어요. 자, 이 블록은 대충 중요도로 말하면 상중하로 나누면 상이 3개 정도 돼요. 무엇일까? 판결,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시험에 잘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세 부분은 하예요, 하. 많이 안 나오는 거. 자, 소제기, 상소. 그 다음에 굳이 든다면 당사자 같은 경우. 자, 나머지 4개는 중 정도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10개를 묶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10가지만 공부하면, 민사소송법 대충 이해할 수 있다. 그 많은 장을 무작정 공부하지 마시고, 10가지를 한번 묶어보시를. 자, 그리고, 자, 민사소송법에서는 10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주요 쟁점을 뽑아본다면, 요즘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 변리사 시험의 민사소송법 문제는 몇 개가 정도 출제될까요? 10개 정도. 자, 1, 2, 3, 4에 각 지문에 다시 1, 2 또는 3 정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 1, 2가 한 5개, 이 3, 4가 5개 정도 돼요. 10문제예요. 10문제. 민사소송법 문제. 자, 10문제는 아까 보신 대충 그 블록 중에 하나가 나왔다. 10개 정도.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특정한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문제가 이제 복수의 소송 무대, 개별적인 소송 무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상계항변 있죠. 여러분들 상계항변에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자, 소제기부터 문제됩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 문제가 나와요? 불이익 변경 금지까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물론 이제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다가 소송상 상계항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계항변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같이 공부해 두시는 거예요. 자, 상계항변은 소제기 시에 나오죠? 언제 나와요?
중복 죄속 금지.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와요? 자, 상계항변 했다가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돼 버려요. 자, 상계항변을 행사한 실체권, 상계권은 어떻게 돼요?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계항변에 중요한 건 또 어디 나오죠? 기판적 객관적 범위.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에 대해서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돼요? 불이익 변경 금지에서 특정한 판단 방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거를 상계항변하면서 같이 하고, 자, 채권자 대리소송. 너 소 제기할 때부터 나와요. 언제? 중복죄서 금지. 마지막 분 어디 나올까요? 공동 소송 참가. 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거. 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소송에서 묻는 것은 당사자가 이 소송을 해도 좋으냐 나쁘냐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한 소송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줘야 되나, 뭔가 판결하면 이렇게 판결하면 되나. 자, 이런 게 문제됩니다. 특히 소의 적법성이 주로 문제돼요. 소의 적법성은 소송 요건이죠. 다수 당사자나 병합 소송에서는 병합 요건 등이 문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구나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당사자가 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 법원이 이러한 소송행위, 법원에서 이 소송행위라는 것은 판결 같은 거거든요. 소송시. 자, 이런 게 위법할까? 아닐까? 항소심 법원이 이렇게 판결해도 좋을까? 나쁠까? 자, 이런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자, 먼저 논점을 찾아내야 되죠. 논점을 어떻게 찾아내실래요? 자, 요즘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자, 문제가 길 때는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아보시는 순간에 좀 착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착오에 빠질까? 이거 쉬운 문제다. 내가 공부한 거다. 하면 눈이 좀 가리게 돼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거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자, 이것을 많이 채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 그러니까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일단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잘 정독한다. 자, 그 다음에 청구 형태라든지 주장과 증명의 내용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해. 자,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죠. 자, 요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배점이. 가장 많은 배점이 20점이죠. 자, 20점짜리 답안지를 어떻게 쓰실래요? 뭐 5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10점짜리도 있고. 어떻게 답안지 쓰실래요? 많이 쓸래요? 적게 쓸래요? 뭐 야구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짧게 끊어치기예요. 자, 모든 쉬운 거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중요한 건 쉬운 거에서 덜 틀리는, 자,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자, 따라서 배점, 시간 잘 조정하면서요. 이게 뭐 10점짜리 문제구나 하면 10점짜리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에 홈런을 노릴 필요는 없는 거야. 하다못해 나는 내야 안다, 뭐 후어버를 골라서 나가도 된다, 이런 정도로 그 중요시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작성하는 것은, 답안지 작성하는 기본 포맷은 3박자예요. 이거 논거 결론, 그러니까 개념 설명, 논거 결론이라는 3박자. 대충 해서 각 5점이 기본적인 배점이 됩니다. 근데 10점 문제라면 2, 5, 3 정도 돼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논점이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개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20점짜리 문제는 뭘 많이 물을까요? 개념 설명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자, 따라서 논점은 하나 아니면 2개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착실하게 해주세요. 개념 설명할 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조문을 인용해야 된다. 조문을, 민사방법 조문을 이용한다. 자, 개념 설명을 철저하게 하죠.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채점위원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채점은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답안지는. 자, 따라서 굳이 쉬운 거라도 개념 설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논거에서는 어떤 논거가 가장 좋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때 또 하나 추가해서 써줘야 될 부분은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만점짜리 답안을 말씀드린 거니까